불씨를 움켜쥐면 손이 타고 내려놓으면 연기만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씨를 놓는 법을 배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에 불길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가슴이 달아오르고 사소한 실수에 혈관이 뛰며 억울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 숨이 가빠집니다. 젊었을 때는 그 불길을 세상에 쏟아내는 것이 용기라고 믿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표정을 굳히고 손짓을 크게 하며 내 뜻을 관철하면 내가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다른 답을 알려줍니다. 참는 힘이 곧 지키는 힘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이는 상황의 주인이 되고 화에 휘말리는 이는 감정의 종이 됩니다. 석가모니의 말씀, 화를 참는 자가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가르침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지침입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기대어 서 있는가? 서두르는 발걸음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단단한 숨 위에 서 있는가? 마음이 서두름에 기대면 작은 자극에도 기울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숨에 기대면 흔들려도 곧 균형을 찾습니다. 자, 함께 숨을 고르겠습니다. 코로 부드럽게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가슴과 배가 조용히 부풀어 오르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숨을 잠깐 머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제 입술을 살짝 열고 길게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개와 어깨에 힘을 놓아줍니다. 또 한 번 들이마시고 머물고 내쉽니다. 마음속 불씨가 바람을 만나 점점 작아지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 짧은 호흡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다른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일상에서 화는 대개 가까운 자리에서 올라옵니다. 밥상 위에서, 병원 대기실에서, 마을 길목에서, 화면 속 작은 글자에서, 손주가 약속을 잊고 늦게 들어왔을 때, 배우자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채널을 돌릴 때, 은행 창구가 더디게 움직일 때, 휴대전화의 알림이 연달아 울릴 때, 마음은 쉽게 들끓습니다. 이때 바로 반응하면 늘 결과가 아쉽습니다. 말은 화살이어서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하기 전에 작은 의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손바닥을 포개어 아랫배에 올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멈출 때. 숨을 들이마시고 머물고 내쉰 뒤에 말하자. 이 의식은 짧지만 강력합니다. 한 박자만 늦춰도 말의 모양이 바뀌고 표정의 결이 달라집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남편은 젊을 때부터 성격이 급했고 아내는 조용히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은 안경이 보이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내는 방금 끓인 죽을 식히느라 부엌에 있었고 대꾸가 늦었습니다. 남편의 톤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아내는 수십 년 동안 다져온 작은 습관을 꺼냈습니다. 들숨 넷, 머문 넷, 날숨 여섯. 그러고 나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안경은 어제 책상 서랍에 넣으셨어요. 우리는 함께 찾아봅시다. 남편은 한순간 멈췄고 둘은 서랍을 열어 안경을 찾았습니다. 그날 부부는 큰 다툼을 피했습니다. 바뀐 건 단 한 가지, 아내의 한 박자 멈춤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화를 다스리는 힘은 싸움을 없던 일로 만드는 마법이 아닙니다. 다만 폭발을 무해한 방향으로 돌리는 기술입니다. 화를 참는다는 말은 억지로 틀어막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틀어막힌 감정은 시간이 지나 더 큰 굉음으로 터집니다. 우리가 배우려는 것은 흘려보내는 기술입니다. 물기를 바르게 내주면 큰 비가 와도 집을 덮치지 않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화의 물기를 바르게 내주면 감정은 스스로 낮은 대로 흘러갑니다. 그 물길의 첫 번째 도구가 호흡이고 두 번째 도구가 말의 순서입니다. 사실을 먼저, 느낌은 나중에, 해결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약속 시간이 지나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했네요. 다음에는 늦어지면 짧게라도 알려주세요. 사실을 먼저 꺼내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느낌을 뒤에 놓으면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신호가 조용히 전해집니다. 해결을 마지막에 놓으면 대화가 길을 찾습니다. 시장 골목의 풍경을 떠올려 봅니다. 한 상인이 거스름돈을 잘못 주어 손님이 따졌습니다. 상인은 당황해 얼굴이 붉어졌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두 분의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제가 압니다. 잠깐만 숨을 쉬고 계산을 다시 보시지요. 할아버지는 두 사람과 함께 차근차근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착오가 있었고 금세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고 상인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를 뜨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급하면 손이 떨리고 떨리면 숫자가 틀리지. 그러니 먼저 숨부터. 그 말은 시장에 남아 그날 늦은 오후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왜 빨리 반응하려 할까요? 마음속 어딘가에 이겨야 산다는 오래된 믿음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은 경쟁장이 아니라 관계의 터전입니다. 이겨도 남는 것이 없고 저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서로 버팀목이 되어준 기억뿐입니다. 화를 참는 힘은 그 기억을 지키는 힘입니다. 손주에게 잔소리를 줄이고 자녀의 실수를 덮어주고 배우자의 서툼을 웃음으로 넘어가는 힘. 이 힘으로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몸을 지키고 마음을 지킵니다. 건강의 관점에서 화는 몸의 경보음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어깨가 솟구치고 입술이 말라갑니다. 이때 몸을 돌보면 마음도 풀립니다. 간단한 동작을 해봅니다. 의자 끝에 가볍게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단단히 붙입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부드럽게 감습니다. 들숨 넷, 어깨를 올렸다가 날숨 여섯, 어깨를 천천히 내립니다. 이를 3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턱을 살짝 당겨 목 뒤를 길게 만듭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되 힘은 주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지금 멈춰 있다. 나는 지금 숨을 쉰다. 나는 지금 선택한다. 그렇게 몇 차례 숨을 이어가면 혈류가 고르게 흐르고 머리는 가벼워지며 말의 속도가 자연히 느려집니다. 느린 말은 다툼을 비켜갑니다. 하루를 끝내는 의식도 만들어 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불을 낮추고 오늘 참아낸 순간을 하나 떠올립니다. 그때의 표정과 목소리, 내 심장의 박동까지 세세히 떠올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칭찬합니다. 잘하셨어요. 오늘의 멈춤이 내일의 평화를 불러옵니다. 이어서 감사 3가지를 적거나 마음으로 읊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창밖의 바람 소리, 안부 전한 벗. 감사는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는 흙입니다. 흙이 단단해야 불씨가 퍼지지 않습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날이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참았지만 내일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기록이 쌓이면 길이 보입니다. 내게 자주 화를 일으키는 장면이 무엇인지, 어느 시간대에 특히 예민해지는지, 어떤 말투가 나를 흔드는지 적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대비책을 세웁니다. 배고플 때는 단 것보다 따뜻한 차를 먼저 마시기, 피곤할 때는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기, 속도가 붙을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기. 이런 작은 대비책은 큰 폭발을 막는 소화기와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숨결의 박자가 있습니다. 같은 박자에 숨 쉬면 대화가 이어지고 박자가 어긋나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화가 오를 때 우리는 박자를 잃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박자를 맞춥니다. 상대가 말할 때는 끝까지 듣고 내 숨을 상대의 말끝에 붙입니다. 상대의 마지막 음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숨을 시작하고 내 말은 그 들숨이 끝난 뒤 천천히 꺼냅니다. 이 단순한 기술만으로도 다툼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기다림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함께 호흡을 합니다. 들숨, 하나 둘 셋 넷. 머문, 하나 둘 셋 넷. 날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끝과 발끝의 감각을 살피고 이마에 주름을 펴며 배의 힘을 살짝 풀어줍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고요를 선택한다. 나는 지금 온기를 선택한다. 나는 지금 관계를 살리는 말을 선택한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멈춤, 누구나 할 수 있는 숨,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의 순서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모여 큰 평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문장을 마음에 새깁니다. 화는 내 편이 아니다. 화는 나를 지키지 않는다. 나를 지키는 것은 멈춤이고 숨이고 부드러운 말이다. 이 문장을 아침마다, 점심마다, 잠들기 전마다 조용히 되뇌십시오. 문장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됩니다. 그리고 성품은 삶의 모양을 바꿉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불씨를 놓아줍시다. 손바닥을 펴고 어깨에 힘을 풀고 길게 내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참을 수 있다. 나는 사랑을 택한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의 주인이 되어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을 바꿔봅시다. 예전에는 알림을 확인하고 서둘러 일어났다면 이제는 창문을 조금 열고 바람을 맞으며 숨을 3번 고릅니다.
그 다음 컵에 따뜻한 물을 반쯤 채워 천천히 마십니다. 몸이 깨어나고 마음이 느리게 정렬됩니다. 이런 시작은 하루의 굳은 살을 부드럽게 만집니다. 낮에는 작은 다툼을 예방하는 신호를 준비합니다. 손가락 3개를 가볍게 쥐었다 펴는 동작을 자신만의 약속으로 삼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팍 치고 들어올 때 그 동작을 하며 속으로 외웁니다. 지금은 멈춤, 지금은 숨, 지금은 선택. 밤에는 감사나무를 떠올립니다. 오늘 내가 고마웠던 일을 잎사귀 하나로 만들어 마음속 나무에 달아줍니다. 잎사귀가 많아질수록 불씨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이웃의 소음이나 길 위의 무례함처럼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 반복된다면 마음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필요할 때 열고 필요할 때 닫습니다. 예를 들어 늦은 밤 소리가 올라오면 곧장 불만을 쏟기보다 다음 날 낮에 햇빛이 드는 시간에 벨을 누르고 차분히 말합니다. 저녁 시간에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상대가 버거워 보이면 해결책을 함께 제안합니다. 발에 까는 조용한 깔개, 문닫힘 완충, 생활 시간대 조정. 화를 억누르지 않고도 내 삶의 평온을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끝으로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기준을 주세요. 우리는 노력하는 만큼 쉬어야 합니다. 쉼은 나태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낮잠을 짧게 자고 마당을 천천히 거닐고 햇살을 얼굴에 받아들이는 순간 몸의 경보음이 낮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화를 참는 힘은 억지가 아니라 돌봄이라는 사실을. 나를 돌보면 타인을 돌볼 힘도 돌아옵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누워 조용히 속삭여 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잘 견뎠습니다. 내일도 부드럽게 살겠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을 감싸 안고 잠은 깊어지고 새벽은 고요하게 열릴 것입니다. 화는 순간의 불길이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습니다. 반대로 그 불길을 다스리면 그 파장은 부드럽게 번져나가 관계를 살리고 하루를 바꾸며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마저 새롭게 그립니다. 우리는 화를 참을 때 단지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공기와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온도가 있습니다. 화가 불쑥 올라오면 그 온도는 급격히 내려가 차갑고 뻣뻣해집니다. 하지만 화를 다스리면 오히려 온기가 퍼져 서로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 차이는 아주 짧은 숨과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늘 버럭 소리를 내던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이 조금만 비싸도 목소리를 높이고 버스가 늦게 오면 기사에게 불평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아저씨를 피했고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병을 겪고 난 뒤 아저씨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자 화를 낼 힘도 사라졌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 그때부터 아저씨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장에 가면 가격을 흥정하는 대신 상인에게 안부를 물었고 버스가 늦어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다시 아저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시장의 웃음 속에 그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화는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다스림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그 효과는 큽니다. 가족은 서로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만큼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아침에 서두르다 배우자와 부딪히거나 자녀가 준비를 늦게 해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를 잠시 내려놓고 괜찮아, 조금만 서두르면 되겠네라고 말하면 하루의 시작이 전혀 달라집니다. 아이는 웃으며 학교에 가고 부부는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길을 나섭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하루의 공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직장과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중 의견이 맞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종종 회의의 분위기를 바꾸는 주인공이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에게 신뢰를 보냅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공동체의 중심이 됩니다. 건강의 면에서도 변화는 뚜렷합니다. 화를 자주 내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근육이 굳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피로가 쌓이고 몸이 병에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화를 다스리면 심장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며 근육이 풀립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한 노인이 말하길 화는 몸속 독이라고 했습니다. 자주 꺼내면 주변뿐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해친다고. 그래서 그분은 화가 날 때마다 찬물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고르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그 습관 하나로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는 바다 위의 파도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거세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을 버티지 못하고 파도 속으로 뛰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숨 고르기와 멈춤은 그 순간을 건너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 위에 서면 파도가 치는 바다를 건너편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저는 예전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5분만 늦어도 답답하고 짜증이 났을 텐데 그날은 일부러 숨을 고르고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렀고 길가의 꽃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옆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동안에도 세상은 이렇게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화는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좋은 것도 보이지 않고 고마운 것도 잊게 만듭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건 그 시선을 되찾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좋은 것, 소중한 것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숨을 한번 고릅시다. 들숨 넷, 머문 넷, 날숨 여섯. 손끝과 발끝의 감각을 느끼며 마음속 불씨가 사그라지는 모습을 그립니다. 오늘 하루 이 선택 하나가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변화는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화를 참는 자가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강함이 삶을 아름답게 바꾼다는 것을. 화는 순간의 불길이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습니다. 반대로 그 불길을 다스리면 그 파장은 부드럽게 번져나가 관계를 살리고 하루를 바꾸며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마저 새롭게 그립니다. 우리는 화를 참을 때 단지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공기와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온도가 있습니다. 화가 불쑥 올라오면 그 온도는 급격히 내려가 차갑고 뻣뻣해집니다. 하지만 화를 다스리면 오히려 온기가 퍼져 서로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 차이는 아주 짧은 숨과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늘 버럭 소리를 내던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값이 조금만 비싸도 목소리를 높이고 버스가 늦게 오면 기사에게 불평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아저씨를 피했고 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병을 겪고 난 뒤 아저씨는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자 화를 낼 힘도 사라졌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화를 낸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구나. 그때부터 아저씨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장에 가면 가격을 흥정하는 대신 상인에게 안부를 물었고 버스가 늦어도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다시 아저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시장의 웃음 속에 그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화는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다스림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그 효과는 큽니다. 가족은 서로 가장 가까이 있지만 그만큼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아침에 서두르다 배우자와 부딪히거나 자녀가 준비를 늦게 해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를 잠시 내려놓고 괜찮아, 조금만 서두르면 되겠네라고 말하면 하루의 시작이 전혀 달라집니다. 아이는 웃으며 학교에 가고 부부는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길을 나섭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하루의 공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직장과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중 의견이 맞지 않아도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종종 회의의 분위기를 바꾸는 주인공이 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에게 신뢰를 보냅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공동체의 중심이 됩니다. 건강의 면에서도 변화는 뚜렷합니다. 화를 자주 내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고 근육이 굳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피로가 쌓이고 몸이 병에 취약해집니다. 반대로 화를 다스리면 심장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며 근육이 풀립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한 노인이 말하길 화는 몸속 독이라고 했습니다. 자주 꺼내면 주변뿐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해친다고. 그래서 그분은 화가 날 때마다 찬물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고르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그 습관 하나로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는 바다 위의 파도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거세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을 버티지 못하고 파도 속으로 뛰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숨 고르기와 멈춤은 그 순간을 건너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 위에 서면 파도가 치는 바다를 건너편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저는 예전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5분만 늦어도 답답하고 짜증이 났을 텐데 그날은 일부러 숨을 고르고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렀고 길가의 꽃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옆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동안에도 세상은 이렇게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화는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좋은 것도 보이지 않고 고마운 것도 잊게 만듭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건 그 시선을 되찾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좋은 것, 소중한 것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숨을 한번 고릅시다. 들숨 넷, 머문 넷, 날숨 여섯. 손끝과 발끝의 감각을 느끼며 마음속 불씨가 사그라지는 모습을 그립니다. 오늘 하루, 이 선택 하나가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변화는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커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화를 참는 자가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강함이 삶을 아름답게 바꾼다는 것을. 화는 불씨이고 그 불씨를 다스리는 일은 단순히 오늘 하루를 조용히 보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깊은 지혜입니다. 화를 참는 순간 우리는 단지 폭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언젠가 우리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전혀 다른 색으로 물들입니다. 저는 어릴 적 할머니의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화를 참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게 다 이익이 된다. 어린 마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참는 것이 이익인지, 왜 말하지 않으면 억울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많은 관계와 상황을 겪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참는 건 억울함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 모두를 살리는 선택이라는 것을요. 화는 일종의 파도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여도 멈추지 않으면 큰 파도로 변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반대로 초기에 멈추면 그 파도는 잔잔한 물결이 되어 발목을 스치는 정도로 지나갑니다. 화를 참는다는 건 그 파도의 크기를 스스로 조절하는 일입니다. 이 조절은 훈련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화를 다스린 삶이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첫째,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를 공격하지 않고 내 실수를 부드럽게 받아주고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화를 참는 힘은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관계를 깊게 합니다. 둘째, 건강입니다. 분노는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호흡을 거칠게 합니다. 이런 상태가 자주 반복되면 몸은 금세 지칩니다. 반대로 화를 참는 습관이 들면 몸은 더 안정되고 숨은 길어지고 근육은 이완됩니다. 실제로 꾸준히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얼굴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목소리가 안정됩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면 마음도 풀립니다. 셋째, 자기 존중입니다. 화를 참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지배하는 힘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주도권을 내 손에 돌려줍니다. 외부의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나 자신을 보며 우리는 진정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분노할 수 있고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은 화를 삶의 교사로 삼고 휘둘리는 사람은 화를 삶의 주인으로 둡니다. 화를 다스리는 순간 그 화는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꼭 후회가 남더라. 그런데 화를 참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편하더라. 그 편안함이 바로 선물입니다. 참는 순간에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고 나의 하루가 평온하게 흘렀으며 내 마음이 후회로 짓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화에 휩쓸려 보낼지 아니면 화를 다스리며 보낼지. 화를 다스리는 삶은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만들고 그 평화가 쌓여 인생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석가모니가 말씀하신 진짜 강함입니다.
주먹을 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는 강함,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낮추는 강함,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는 강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함께 숨을 고릅시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잠시 머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그 안에 남아있는 불씨들을 모두 날려보냅니다. 오늘의 불씨는 오늘 안에 흘려보내고 내일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언젠가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주는 평화와 건강, 관계의 온기, 자기 존중감이라는 4가지 선물을 매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복이며 진짜 강함의 증거입니다.